단어 점수가 좀 그렇다고? 똑같은 시험을 몇 번을 봤는데 엄청 있어요. 이거 체크 답지는 다 못 받은 거냐? 아직 다 네. 못한 거야? 일단 답지 다 줄게. 내가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일단 답지는 챙겨놔. 근데 페널티 집에 가서 써요? 어떻게? 남아서 줘야지. 아니 페널티 쓰지 말고 제 시험지 줄게. 제 시험지나 해. 제 시험지. 자, 모의고사 보자 봐. 여러분이 다 이번에 봤던 모의고사라서 뭐. 그리고 여러분 이번 모의고사 대체적으로 다 잘 봤더만 보니까. 네. 솔직히 뭐 어렵지도 않았고. 자, 오늘의 목표는요 24번까지 하는 겁니다. 한 7질문 정도 될 것 같은데. 금방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초반부는요. 초반부에서 난이도가 좀 있는 거는 21번 정도? 21번? 21번 정도 조금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뭐 어려운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좀 후딱후딱 이렇게 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여러분께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좀 질문을 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아까 영상이 뭐 끊겼어갖고 잘 나온다. 좀 확인 좀. 오케이. 자, 바로 갈게. 18번부터 간다. 참고로 말하는데 이번에 이제 시험 범위에서 18에서 40번까지 해서 27, 8번이 빠지잖아요. 25번이 나온다는 소리지. 도표가 나온다는 거지. 작년에 니네 학교에서 도표에서 서술형 나왔었다. 참고로 말하면 니네 학교에서. 근데 우리 이 모내기 자료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도표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리가 이제 자습서랑 제가 오늘 단어장을 나눠드렸는데 그 워크북이랑 뭐 이런 거 분석서나 이런 거는 조금 이제 작업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래서 그거는 좀 최대한 완료가 되는 대로 여러분께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5분은 이제 토요일날, 나영이 같은 경우는 내가 금요일날 그때 오면은 아마 최대한 좀 제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할게요. 알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는 이제 도표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모내기 자료 말고 그 분석서에 있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도표 부분을 좀 따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전까지는 일단은 이걸로 하고. 근데 맞다. 잠깐만. 죄송해요. 하나만 확인 좀 할게. 아까 하민이가 그 보내준 게 있었는데 니네 서술형 나오는 게 원래 안 정해져 있다 했는데 정해졌다고 했거든? 도표는 없네요 이번에? 없네. 21, 24, 29, 30, 32, 33, 37, 38 여기에서만 서술형 나온다고 써있네. 그럼 됐네요. 그러면은 도표가 안 나오겠네. 근데 도표는 안 나오더라도 또 시험에서는 또 등장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 19번 같은 경우는 사실 중요도가 좀 비교적 떨어지기 때문에 좀 빠르게 볼 거고요. 18번 같은 경우는 낼만한 게 사실 어법 정도밖에 없어요. 19번 같은 경우는 내용 일치 정도밖에 낼 게 없습니다. 기존 문제를 제외한다면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볼게요. 자, 바로 갑시다. Dear animal lovers, 동물 애호가들에게 I'm writing. 나는 글을 쓰고 있습니다. On behalf of the Protect Animal Organization. On behalf of 하면은 18번에서 맨날 나오는 표현이야, 얘들아. 뭐뭐를 대표해서, 뭐뭐를 대신해서 이런 뜻이다. 저는 Protect Animal Organization을 대표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Our organization, 우리 단체는 was founded, 설립되었는데요. On the belief, 어떤 믿음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서요. 대신 동격이죠, 동격. 따라서 우리가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 쓸 수 없습니다. 뒤에 완전한 문장 나와 있고요. All animals, 모든 동물들이 should be respected, 존중받아야 되고요. Treated with kindness, 자 뭔가 친절함으로 대접받아야 되고요. Must be protected by law, 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믿음에서 우리 조직이 설립된 겁니다. 어려운 거 없죠? 바로 간다. Over the past 20 years, 지난 20년 넘게 we have provided lost animals. 우리는 길 잃은 동물들을 길 잃은 동물들에게 제공해 왔습니다. 뭐를요? 보호, 새로운 집, 그리고 때때로 건강 관리를요. 자, 이거는 provide A with B의 구조이죠. 여기서 우리가 with 대신에 to나 for와 같은 형태로 쓸 수 없습니다. 전치사요. with만 가능합니다. 바로 넘어갈게요. Currently, 현재 our animal shelter,
우리의 동물 보호소가 is full, 꽉 찼어. 그리고 우리는 need your help,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To build a new shelter. 자, 새로운 보호소를 짓기 위해서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아직 이 필자의 의도가 나온 게 아닙니다. 왜? 새로운 보호소가 필요한 건 맞는데 그럼 보호소를 짓기 위한 뭐 인력이 필요한 건지 돈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시간이 필요한 건지 뭐 뭔지 모르잖아. 그치? 아직 의도가 안 나왔어요. 그 필자의 의도가 바로 다음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됐어요? 그러니까 너네가 실제로 모의고사 풀 때 여기만 해석했으면 끝난 거였습니다. We are seeking donations in any amount. 나왔네요. 우리는 추구하고 있대. 기부를. 나왔잖아. 돈 달라는 거잖아. 그렇지? 어떤 양이든 간에 어떤 금액이든 간에 우리는 기부를 추구하고 있다. Every dollar raised. 여기서의 raised 수동형입니다. 됐어요? 여기도 어법을 좀 주의하세요. raise라는 단어가 raise fund라고 해서 우리가 기금을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raise라는 것 자체가. 자, 여기다 써줄게요. raise. 자, raise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동사로서 들어 올리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르다, 양육하다의 의미도 있고 그리고 뭔가 모금하다 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모금하다. 됐어요? 이런 의미도 있는데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raise가 바로 이 모금의 의미로 쓰인 거야. 되니? 그래서 raised라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앞으로 달러를 수식하는 거다. 모금된 모든 돈. 됐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모금된 모든 달러는요. 자, every는 또 단수 취급하니까 단수형 동사 나와 있지? 별거 아니지만 체크해두고. Got building home. 자, 그래서 집을 짓는 것으로 가게 된답니다. 자, 여기도 체크해두자. building, ing 형태. 여기서의 to는 전치사야, 전치사. 전치사니까 뒤에 뭐 써야 돼? 동명사 나와야겠지, 동명사. 되냐? 자, 다시 한번. 모금된 모든 돈은 집을 짓는 것으로 가게 된다는 거야. 그쪽으로 가게 된다고. For animals in need. 도움이 필요한 동물들을 위한 집으로. 됐어요? 이 집을 짓는 쪽으로 가게 된다는 거죠. You can donate to us. 당신은, 여러분은 우리에게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서요. Thank you for considering supporting us. 자, 여기서도 별거 아니지만 consider 뒤에는 우리가 원래 ing 동명사형을 씁니다. 투부정사 안 돼요. 초동사 원형 안 된다. 그래서 우리를 지원해 줄 것을 고려해 주셔서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서 스텔라 앤더슨. 이러고 끝났어요. 자, 어법 포인트 몇 개만 집으면 됩니다. 내용적으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바로 넘어갈게요. 19번. 자, 19번은 원래 우리가 기존의 심경, 분위기 또는 그거에 대한 변화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 글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어떤 거냐? 이 사람이 서핑보드 타다가 상어 만나갖고 튀었어. 그래서 살아남았다. 그냥 이게 다야. 그냥 일화예요. 일화. 이런 일화를 다루는 거에서는 보통 지칭 추론이나 내용 일치 문제가 나오는데 지칭으로 낼 만한 거는 딱히 없습니다. 따라서 제일 내기 좋은 거는 내용 일치 불일치예요. 일치 불일치. 알겠지? 그러니까 19번 같은 경우는 너네가 그냥 단어 제대로 외우고 직독직해 잘하고 그냥 이쪽으로만 니네가 집중을 하면 되는 거야. 뭐 전반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 필요 없어요. 알겠죠? 물론 순서나 이런 쪽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만약 낸다면은 그러면은 시점이 전환되는 부분은 있을 테니까 그 부분은 체크해 줄게요. 갑시다. Dave sat up on his surfboard. 자, 데이브는 그의 서핑보드 위에 앉았답니다. 우리가 보통 앉는다고 할 때는 sit down을 쓰는데 왜 sit up을 썼을까? 누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앉은 거예요. 마치 이제 리모밀리키 하는 것처럼. 됐어요? 그래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니까 sit up이 되는 거죠. sit up. 됐어요? 준이 이해 안 돼서 혹시 뭔 말인지? 내가 보여줄 수 내가 여기 들어놓을 수는 없잖아.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데이브는 그 서핑보드 위에 이렇게 올라가면서 앉은 상태가 됐다라는 거야. 그리고 looked around, 주변을 둘러봤어요. He was the last person in the water that afternoon. 자, 그는 그날 오후에 물에 있는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이어서 suddenly, 갑자기. 자, 갑자기라는 게 나오니까 여기서 뭔가 시점이 전환되겠죠. 갑자기. Something out toward the horizon. 수평선 위쪽으로 무언가가 caught his eye. 그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his heart froze. 그의 심장이 얼어붙었답니다. 왜 얼어붙었을까? It was every surfer's worst nightmare. 그것은 모든 서퍼들의 최악의 악몽이었답니다. 그 최악의 악몽이 무엇이냐? The fin of a shark. 이 fin이 뭐야? 지느러미. 별주단어로 남아있어. 상어의 지느러미였다고. 딱 이렇게 봤는데 주변을 쭉 이렇게 둘러봤어. 근데 수평선 위로 뭔가 나왔어. 이거 상어 지느러미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막 그 무슨 BGM 나올 것 같아.
빠밤 이렇게 오고 있어. 이제 얘 속으로 생각하겠지. 아, 지읒됐다 이러면서 생각하고 있겠지. And it was no more than 20 meters away. 자, no more than 하면 그냥 only의 뜻이야. only. 됐어요? 그것은 겨우 20m 멀리 떨어져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20m밖에 안 떨어져 있었다는 거야. 이어서 He turned his board. 자, 그는 그의 보드를 돌렸어요. 서핑보드를요. Toward the beach. 자, 해변을 향해서요. 그리고 started kicking his way to the shore. 자, 그 해안가 쪽으로 그의 방향을 발차기를 시작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서 이렇게 막 이렇게 했다는 거겠죠. 이제 서핑보드니까요. 서핑보드도 근데 이러고 타냐? 이거 아니지 않냐? 누워갖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몰라, 나 서핑보드 안 타봤어. 어쨌든 막 발차기를 했대. 그러니까 이게 앉아 있었다며 이렇게 서서 앉아 있었는데 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했겠지 해갖고 이 상태에서 이제 발 이렇게 돌려고 방향을 돌렸겠지 뭐. 그 얘기하는 거겠죠. 자, shivering 떨면서 he gripped his board tighter. 그는 그의 보드를 더 단단히 붙잡았고요. 그리고 kicked harder 더 강하게 발차기를 했습니다. 겁나 세게 했다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한 거야. I'm going to be okay. 아, 나 괜찮을 거야. He thought himself. 그는 혼자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I need to let go of the fear. Let go of 뭐뭐를 떨쳐내다 이런 뜻이야. 나는 공포를 떨쳐낼 필요가 있어. 그래, 쫄지 말자, 무서워하지 말자. 그냥 나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속으로. 자, 그 다음에 시점 전환되죠. 5 minutes of terror that felt like a lifetime. 자, 한평생처럼 느껴졌던 5분간의 공포입니다. 됐어요? 이 5분간의 공포가 passed, 지나갔대요. 자, 공포가 지나갔다고 했으니까 얘는 살아남은 거겠네요. 됐어요? Before he was on dry land again. 그가 다시 메마른 땅에 있기 전에 직역을 하자면요. 즉, 그가 육지에 다시 도착하기 전에 그 공포의 5분이 지나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이제 그 육지를 잘 밟을 수 있었다 이런 거겠죠. Dave sat on the beach. 자, 데이브는 그 해변가에 앉았고요. Caught his breath. 자, 그리고 그의 숨을 붙잡은 게 아니라 그의 숨을 내쉬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His mind was at ease. ease라는 게 뭐냐면요, 편안함이라는 뜻이거든. 편안함. 이게 comfort야, comfort. 이런 뜻이야. 근데 우리가 at ease라고 전치사의 명사를 써서 편안함이라는 뜻이 된 거거든. 이게 합쳐서 편안함이 된 거고, 우리가 한 단어로 쓴다면 당연히 comfortable 쓸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easy라고 써도 됩니다. easy. 우리가 알고 있는 easy는 쉬운이잖아. 근데 쉬운이란 뜻 말고 편안함이란 뜻도 있어요. 편안함. 우리 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 take it easy. 됐어요? 마음 편하게 가져라.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죠. 그의 마음은 편해졌습니다. 그는 안전했어요. He let out a contented sigh. 이 sigh라는 것 자체가 한숨. 어휴, 이거 말하는 거야. content라는 거는 만족을 주다라는 건데 contented니까 만족을 얻은 거죠. 됐어요? satisfied야, satisfied. 그는 만족감을 얻은 한숨을 내쉬었다. 즉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as 뭐 할 때 그 해가 시작했을 때. 해가 set한다는 건 해가 진다는 거죠. sunset이라고 하잖아요. 일몰하는 거. 그래서 해가 지기 시작했을 때 behind the waves 그 파도 뒤로 됐죠? 이렇게 해가 이렇게 지기 시작하면서 다행이다, 뒤질 뻔했다 이렇게 생각했다. 끝이야. 이러고 끝이에요. 내용 별거 없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글은요, 그냥 나름대로 시간의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서핑하고 있다가 상어 만나고 방향 돌려서 이제 어차어차 해갖고 가서 간신히 살아남아서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나름대로 시간의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순서나 삽입 또는 내용 일치 쪽으로 낼 수 있다. 시간의 순서는 여러분이 뭐 굳이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잖아. 서핑하려고 놀고 있다가 상어 만나서 니네가 상어 만나면 어쩔 건데 반갑다 이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도망쳐야겠죠. 그냥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그린 거기 때문에 순서나 삽입 쪽으로 낸다면 난이도가 낮을 거고요. 오히려 내용일치 쪽으로 내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직독직해만 잘해도 충분한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넘어갈게요. 20번. 자, 여기서부터 사실 진짜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근데 20번은요.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21번 정도 제외하고는 이번 이제 초반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바로 갈게요.
Sibling rivalry is natural. 자, sibling 하면은 형제 또는 자매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 글에서는 형제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왜 그러냐면 미리 말하면 뒷내용에 보면 boy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형제 관계를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자, 형제 간의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Especially 특히 between strong-willed kids. 그러니까 강한 의지가 있는 아이들 간에서는요, 이 형제 간의 경쟁이 자연스럽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혹시 형이나 이게 우리 남학생들 중에 형이나 남동생 있는 분 있어요? 2명? 그다음에 나연이는 혹시 그럼 언니나 여동생 있어요? 오빠? 오빠 안 돼. 오빠 안 돼. 동일 성별. 일단은 이 본문에서 이제 말하는 게 뭐냐면 이제 남자들이 좀 더 이런 성향이 강하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것 같아. 왠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경쟁 의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내가 동생보다 잘해야지 또는 형보다 잘해야지. 약간 이런 게 이제 자연스럽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은 이 글의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As parents, 부모로서 one of the dangers, 위험들 중 하나래요. 위험들 중 하나가 무엇이냐? 여기 구문 문석 좀 바꿀게요. is가 동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덩어리가 보어입니다. 보어. 그리고 여기는 다 이렇게 어퍼스트로피로 표시를 할게요. 됐어요? 여기 좀 수정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comparing이 동사가 아니에요, 지금. 왜냐면 is는 동사고 comparing이 그 동명사 보어야, 동명사. 그러니까 뭐뭐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뭐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좀 표시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자면 위험들 중 하나는 네모가로 이다. 네모가로 하는 것이다. 네모가로 하는 것, 비교하는 거래요. 아이들을요. 우리 compare 나오면 compare A with B거든. 됐어요? 그러니까 애들을 호의적이지 않게 서로 비교하는 게 바로 뭐야? 위험들 중 하나라는 거야. 즉 그런 경쟁 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형제 관계에서는 경쟁 의식이 강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거기에다가 대고 부모가 서로 비교를 하는 거야. 야, 너는 이렇게 잘하잖아. 너는 왜 이렇게 못하는데? 야, 너는 왜 그래? 형은 그런데 너는 왜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야? 경쟁 의식을 더 심화시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로서 해야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를? 경쟁적 우위를 항상 찾고 있거든. 자, 다시 한번 봐봐. 앞문장에서 뭐라 했어? 형제 간의 경쟁은 자연스러운 거야. 굳이 옆에서 야, 경쟁의식을 가져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냥 자연스럽게 가지고 있거든, 형제끼리는. 오케이? 근데 부모로서 경쟁을 하라고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버리면, 애들을 비교해버리면.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 가정의 평화에 있어서 위험하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더 경쟁의식이 심화될 테니까. 아니, 걔네들은 항상 원래 경쟁 우위를 찾고 있거든. 내가 형보다 더 나은 점이 뭘까? 또는 내가 동생보다 더 나은 점이 뭘까? 이걸 항상 찾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비교를 한다고 더 형제관계가 악화될 수도 있고, 그러면서 가정의 평화가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야, 부모로서. 이게 필자가 주장하는 거야. 됐어? 넘어갈게. 자, 문제는 not 나왔죠? but 나왔어요? not A but B네? A가 아니라 B다라는 거지.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거, not A but B 구조에서 중요한 건 B예요. B.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 A가 아니라 B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B가 중요하겠지. 문제는 아이가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느냐가 아니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느냐랍니다. 자, 비슷한 예시가 아래 또 나와요. 소년은, 여기 소년이라 나왔죠? 소년은 그가 얼마나 큰지를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는 vitally interested in, 매우 관심이 있대. 어디에? 누가 가장 큰지에 관심이 있대.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랑 여기 이 두 내용은 상대적인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상대적. 그러니까 상대적 우위를 신경 쓴다는 거야. 상대적 우위. 됐어요? 여기서 말한 거는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적 기준이죠. 절대적 기준. 그러니까 절대적 기준은 신경 안 쓴다고. 됐어? 애들은 절대적 기준은 신경 안 써. 뭘 신경 써? 상대적 우위를 신경 쓴다는 거야. 됐냐? 쉽게 말하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뭐 100점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애들이 신경 쓰는 거. 애들이 신경 쓰는 건 뭐야? 내가 형보다 시험을 잘 봤냐 못 봤냐라고. 이게 중요한 거라고. 형이 50점 받았어? 내가 55점 받았어. 그럼 된 거야. 이런 거라고. 이런 거. 상대적 우위를 추구하는 거라고. 애들은요. 그러니까 애들의 본성이야 이게. 형제 관계에서의 본성이라고. 그냥 내가 절대적으로 뭐 100점을 받아야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쟤보다 잘하면 돼 이거라고.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상대적으로. 됐어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예시를 말한 거예요. 됐냐? 자, 이어서 갈게. 아이들은 systematically 체계적으로 measure themselves 자기 자신을 평가한대요. Against their peers 그들의 동료들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을 비교합니다. On everything 모든 것에 대해서요. 그 모든 것이 어떤 거냐? From A to B로 나와 있죠. A에서 B까지입니다. A에 해당하는 거는 요거죠. B에 해당하는 거는 뒤에 나와 있는 요 내용입니다. A에 해당하는 자 스케이트보드 타는 능력에서부터요. Who has the most friends? 누가 가장 많은 친구를 가지고 있느냐까지 그냥 모든 분야에 있어서 서로 동료와 비교한다는 거야. 됐어? 여기서는 형제 간의 경쟁 의식이라고 말했으니까 이런 거겠죠. 내가 형보다 스케이트 잘 타. 나는 동생보다 친구가 더 많아. 이렇게 그냥 뭐든지 간에 나는 친구가 100명이 있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쟤보다 친구가 많아. 내가 쟤보다 다 비교야. 비교. 애들 마음속에는 그게 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됐어요? 근데 지금 계속 설명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의 그런 비교 우위에 대한 어떤 본성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근데 마지막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미리 말하자면 아이들은 굳이 우리가 비교하지 않아도 지들이 이미 하고 있다고. 지들이 이미 비교 우위를 생각한다고. 근데 네가 부모로서 애들의 그런 비교에 대한 걸 비교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가정의 평화가 깨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하는 거야. 이해되냐고 말인지. 내가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내미가 이제 학교를 다니잖아요. 지난주에 학교를 갔는데 그 이제 학교 갔다 와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 로나 오늘은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달리기 했어 이러는 거야. 그래갖고 아 그래? 달리기 잘 했어? 이렇게 물어봤는데 갑자기 애가 막 울 것 같이 막 이래. 막 이래 애가. 그래갖고 왜 이러니까 애가 하는 말이 나 1등 못했어 이러는 거야 얘가. 로니 1등 못했어. 1등 하고 싶었는데 1등 못했어. 로니 속상해 이러는 거야. 막 울려고 하면서 얘가 내가 되게 당황했거든. 그래갖고 아니 괜찮아 1등 못해도 괜찮아. 아니야 1등 하고 싶어 막 이러는 거야 얘가. 그 8살짜리 그 꼬맹이가. 그러니까 그 아무것도 모르는 그 8살짜리 애도요. 이제 얘는 뭐 이제 형제는 없지만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비교 우위를 점하고 싶은 거야. 내가 100m를 뛰어서 몇 초 안에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고. 쟤를 이기고 싶다는 거야. 이거는 애들의 본성이라. 애들의 본성이야. 됐어?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가끔 가다가 그걸 이제 얘기하면은 막 거의 막 울려고 그래. 터질라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얘기 안 합니다. 자, 아무튼 넘어갈게요. 자, they're especially sensitive. 그들은 특히나 민감하대. 뭐에? To any failure. 어떠한 실패에도 민감하대. 어떤 실패냐? 관계대명사 나왔어. That is talked about openly. 자,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거예요. 이야기되는 거야. 수동태니까. 이 실패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되는 거니까 수동태 나온 거야. Within their own family. 그들 자신만의 가족 내부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어떠한 실패에 특히 민감하대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 니네 입장으로 생각해봐. 니네가 딱 식사를 해. 가족끼리 같이 하는데 가족 내에서 공개적이잖아. 그치? 여러분 뭐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이렇게 같이 있어. 근데 거기에다 대고 밥 먹으면서 야 이번에 니네 형은 2등급 나왔는데 너는 6등급 나왔더라? 이게 뭐야? 가족 내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되는 실패잖아요. 이거에 뭐야? 당연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 그렇죠? 왜 민감하겠어? 나도 신경을 쓰고 있다고. 내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나도 누구보다도 비교적인 거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싶다고. 내가 그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내가. 근데 그거를 가족이 건드네. 빡치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여러분 그 학부모님들이랑 이제 통화를 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 해요. 이 얘기 합니다. 이런 얘기 해요. 실제로.
자 넘어갈게요. accordingly. 자 지금까지 내용은 뭐였습니까? 아이들의 본성이 이러이러하다. 아이들의 본성은 다시 한번 무엇이다? 그냥 애들은 언제나 비교 우위에 대해 신경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게 아이들의 본성이라고요. 여러 번 얘기했어. 자 따라서 부모는 who want a little peace at home 집에서의 작은 평화를 원하는 부모들은 should guard 여기서 guard는 경계하다의 의미로 해석해요. 경계하다. 됐어요? 경비 서는 거야. 경비 서는 거. 됐어? 경계해야 된대. Against comparative comment를요. 뭐에 대해서? 비교적 발언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야. 어떤 비교적 발언이냐? 관계대명사. 된 나온다. 여기서 comment가 복수형이기 때문에 복수에 맞는 동사 favor 온 거야. 됐어? S 붙이면 안 되겠죠? 근데 routinely favor one child over another. 이 favor가 이제 편애하다라는 뜻이거든. 편애하다. 그럼 일상적으로 한 아이를 다른 아이보다 편애하는 그런 비교적 코멘트, 비교적인 말 이런 거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야. 왜? 말했다가 이제 난리 나는 거거든. 됐어요?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To violate this principle, 이 원칙을 위반하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거겠죠. 이런 걸 경계해야 된다는 거. 됐어요? 이런 비교 발언을 함부로 해서 안 된다는 거. 이 원칙을 위반하는 것. is to set up even greater rivalry between them. 그들 사이에 훨씬 더 큰 경쟁을 세팅하는 거라고요. 훨씬 더 큰 경쟁을 만들게 되는 거라고. 그런데 그게 과연 가정의 평화가 될 수 있겠느냐? 할 수 없지. 됐냐? 어렵지 않지 돼요?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글에서 필자가 말하고 싶은 건 뭐다? 아이들의 본성이 그냥 남과 비교하려 한다고. 남과 비교해서 뭔가 더 잘하고 싶어하고 이게 그냥 아이들의 본성이라고. 그러니까 굳이 아이들 간의 비교를 하지 말아라. 또는 편애하지 말아라. 됐어? 이게 바로 이 글의 필자의 주장입니다. 됐죠? 자 다음 문제의 지문입니다. 21번. 이게 밑줄 내용 추론이었는데 이거 혹시 맞춘 사람 있냐? 이번 모의고사에서? 준이 맞췄어? 그래? 기억이 안 나. 맞췄어? 그래? 이 지문이 어려워요. 미리 말하면요.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밑줄 내용 추론으로 나왔는데 실제로 밑줄이 어디 있었냐면은 맨 마지막에 여기 The Silent Killers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침묵의 살인자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었는데 이 중간에 요 내용이 좀 애매할 수 있거든요. 요 내용 자, 좀 이따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초반부부터 한번 바로 가볼게요. 잘 따라오세요. 지문 어렵거든요. 잘 따라오세요. 작가 엘리자베스 게일버트라는 사람이 말한답니다. The fable of a great saint. 자 위대한 성자의 어떤 우화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성자냐? 이런 성자래요. would lead his followers in meditation. meditation은 명상. 그러니까 명상의 상황에서 그의 따르는 사람들, 신도, 추종자 뭐 이렇게 되겠죠. 그의 추종자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성자의 우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넘어가서 just as 마치 뭐뭐 하는 것처럼 그 추종자들이 were dropping into their zen moment. 여기서 zen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별주 단어로 선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선? 별주 단어로. 이 선이 뭔 말인지 어렵잖아.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자면요. 이거는 일단 선이에요. 선 뜻 자체가 선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냥 불교의 명상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어?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알겠지? 근데 이제 얘네가 선이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안 될까봐 그냥 간단하게 말한 거야. 불교의 그냥 명상법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시 한번. 그의 추종자들이 그들의 선의 순간에 빠져들어갈 때입니다. 즉 명상에 빠져들어가려고 할 때. 됐어요? 그런 거야. 명상이 이제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 선이라는 게 실제로 그렇게 그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약간 이렇게 앞바다리는 아니고 이렇게 발 붙이고 아시죠? 지금 보여주기 원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약간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복도 같은데 이렇게 있으면은 다 등지고 이렇게 구석탱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다 등지고 이러고 있는 거. 이게 이제 젠이래요, 젠. 아무튼간 뭐 그런 거래요. 아무튼간 그 순간에 막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때 그들은 would be disrupted. 방해받곤 했대요.
by a cat. 고양이에 의해서. 근데 그 고양이가 어떤 고양이냐? That would work through the temple, mewing and bothering everyone. 자, 그 사원을 통해 돌아다니곤 했던 고양이에 의해서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 고양이가 뭐 했대요? mewing, 야옹거리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했답니다. 귀찮게 했다는 거예요. 됐어요? 아니, 명상에 들어가려면 집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양이가 계속 귀찮게 굴어. 막 와서 괜히 막 이렇게 슬슬 거리고 야옹야옹 이러고 있어. 얼마나 집중 안 되겠어.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The saint, 그 성자는 came up with a simple solution. 자, 간단한 해결책을 떠올려냈습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He began to tie the cat.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그는 고양이를 묶어버리기를 시작했대요. 어디에다가? To a pole. 이 폴이 원기둥입니다. 원기둥. 그 기둥에다가 묶어버리기 시작한 거야. During meditation sessions. 그 명상 시간 동안에. 됐어요? 이렇게 이제 했대요. 자, this solution quickly developed. 이 해결책은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Into a ritual. 여기서부터 중요한 내용이거든. 잘 따라와. 이 해결책은 뭡니까? 고양이를 묶는 행위를 말하는 거야. 뭐 하기 전에?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됐어?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된 거야.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진 거야. 그래서 일종의 의식이 됐어요. 의식. 됐어? 그 의식의 내용이 뭡니까? 고양이를 기둥에다가 먼저 묶으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세컨드 메디테이트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로 명상을 하라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어땠냐면요. 명상을 하라고 한다면요. 그냥 명상하면 땡이야. 근데 이게 안 됐잖아. 고양이한테 이제 방해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이제 진화된 버전이 뭡니까? 고양이를 묶어. 그리고 난 다음에 명상을 해. 이게 하나의 명상이라는 세트가 됐다는 거야. 이게 세트가 된 거야. 세트. 됐어요? 이게 한 세트가 됐다고. 됐냐? 이 얘기 한 거야. 이게 하나의 일종의 의식이 된 거야. 의식이. 됐어?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봐.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지니까 미리 내가 좀 설명할게. 우리가 그 불교의 경전이라고 하나요? 경전? 그냥 내가 좀 쉽게 말하면 불가의 매뉴얼이라고 할게요. 매뉴얼. 그냥 편하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불가에서 명상을 하는데 명상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어떤 책 같은 게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런 내용은 본문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 얘기하는 거야. 잘 들어봐. 예를 들어서 어떤 책이 있어. 매뉴얼이 있어. 근데 그 매뉴얼에서 자, 명상을 하기 전에 첫 번째 단계로는 고양이를 먼저 묶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명상에 들어가십시오. 이런 내용이 있을까? 그런 내용이 있을까? 당연히 그런 내용이 없겠죠. 아니, 고양이를 묶으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잖아. 그래서 이 예상치 못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임시 방편으로 넣은 거였잖아. 그렇지? 그 성자가요. 임시 방편으로 넣은 거였어. 근데 이게 매일 반복됐잖아. 매일 반복됐어. 매일 명상의 시간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고양이들 이제 잡아다가 이제 묶어버린 거야. 이게 하나의 루틴이 된 거야. 습관이 된 거라고. 됐어? 여기까지 지금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자들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위대한 성자께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제 큰 스님이라고 표현할게요. 큰 스님이 자 얘들아 이제 명상하러 가자. 네. 이제 고양이부터 찾으러 가는 거야. 고양이부터 찾아갖고 묶어버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명상에 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의 의식이 돼버린 거죠. 됐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어서 봐봐. 자 다음 내용을 보니까 When the cat eventually died of natural causes. 자 고양이가 결국에는요 죽었답니다. 뭐 때문에 죽었냐? 자연적인 원인 때문에. 즉 자연사했을 때. 됐어? 자연사했을 때 종교적 위기가 뒤따랐대요. 왜 그럴까? 왜?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 야 고양이가 자연사했어. 그럼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생각해보자. 야 고양이가 자연사했으면 이게 필요 없어졌지. 이게 필요 없잖아. 그냥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종교적 위기가 뒤따랐대. 왜? 이미 고양이 묶는 것도 영상 하나 단계 중 하나가 보여가지고 맞아요. 그거야 그거.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고양이를 묶는 행위 또한 하나의 의식으로서 애들이 이미 습관화가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습관이란 건 어때요? 굉장히 불합리한 습관이에요. 불합리적인, 비합리적인 습관이에요. 아니 우리가 기존에 고양이를 뭔가를 묶는다는 게 물론 이제 방해를 받으니까 이제 임시 방편으로 그렇게 한 거지만
애초에 고양이를 묶는 것과 명상을 하는 거에 관계성이 있어요? 아니, 관련성이 없잖아. 그냥 여기에서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니까 그렇게 특별하게 임시방편으로 처리한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내가 만약에 큰 스님이야. 여러분이 다 이제 그 불교의 신자들이라고 쳐봐. 고양이들이 이제 없어. 이제 다 죽었어. 근데 니네가 한 10년 동안을 그렇게 고양이를 묶어왔다고 쳐봐. 10년 동안을. 이제 완전 그 습관이 된 거지. 이제 고양이가 아예 없어. 이 절에는 멸종했어. 얘들아 명상하자. 그럼 이제 니네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야? 원래는 고양이를 막 찾았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니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도저도 못하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야. 고양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들어가서 명상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돼. 왜? 불안한 거야. 그냥 본인의 어떤 습관이었었는데. 그래서 다음 내용이 어떻게 이어진다 잘 봐봐. 어떻게 이어지나? 자, what were the followers supposed to do? 자,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또는 뭐뭐 해야 한다. 그 추종자들은 무엇을 해야 했는가? How could they possibly meditate? 자, 어떻게 그들이 명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인가? Without tying the cat to the pole. 고양이를 기둥에 묶지 않고서 어떻게 명상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왜? 하나의 습관. 물론 그 습관은 비합리적이지만 어쨌든간 그런 불합리한 습관이 없어졌는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명상을 할 수 있겠는가? This story illustrates what I call invisible rules. 이 이야기는 뭘 설명하냐? 왓절을 설명하는데 내가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한대요. 됐어요? 이 보이지 않는 규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그 고양이를 묶는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게 왜 보이지 않는 규칙이야? 이게 정규 규칙이겠어요?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를 묶어버린다? 아까 말했잖아. 아니 불교 경전에 그딴 게 어딨어? 없잖아. 이거는 눈에 보이는 규칙이 아니야. 암묵적 규칙이었던 거야. 암묵적 규칙. 그래서 명상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고양이를 묶어두자. 방해되니까. 암묵적 규칙. 보이지 않는 규칙이었다. 됐니? 근데 다음 내용 볼게요. 근데 이 암묵적 규칙이란 게 곧 무엇이다? 이게 바로 습관이랑 행동이라고. 이게. 이 어떤 습관과 행동이냐? That have unnecessarily rigidified into rules래요.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굳어진 거야 규칙으로. 불필요하게 규칙으로 굳어진 그런 습관과 행동이라고. 됐어? 불필요한 거잖아. 그치? 아니 명상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예요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뭔가 이제 어쩌다 보니까 명상하기 전에 이거를 하게 되는 건데 이것 자체가 불필요하게 굳어진 규칙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냥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 예를 들어서 그 스포츠 선수들이 이런 루틴이 되게 많거든요. 스포츠 선수들.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제 요즘에 TV에서 많이 나오는 그 저기 전 농구 선수 그 서장훈 있잖아요. 그 서장훈 선수가 그렇게 루틴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이 시합 나가기 전에 이 이제 신발끈을 묶을 거 아니야. 그러면 신발끈을 묶을 때도 오른쪽을 먼저 묶냐 왼쪽을 먼저 묶냐 막 이런 것도 있었대요. 막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어떤 모 스포츠 선수 같은 경우는 대회에 나가기 전에 자기 이제 유니폼 이렇게 벽에 걸려 있대. 그럼 벽에 걸려 있으면은 어깨를 탁탁 두 번 털어줘야만 그날 경기에서 이긴대요.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루틴이야. 루틴. 됐어? 그러니까 이런 게 뭐야? 시합 나가기 전에 일종의 하나의 의식이 돼버렸어.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이 만약에 유니폼을 잃어버렸다고 쳐봐. 그럼 얘가 못 털어. 털고 나가야 이기는데 이걸 못 털어. 유니폼이 없어. 어떡하지? 그럼 불안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경기 신경 쓰여서 경기도 제대로 안 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똑같은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알겠어? 똑같은 얘기야. 뭐야? 고양이를 잡고 묶어놔야 이제 마음이 좀 이제 안정이 되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이제 의식이 된 거야. 그러고 이제 명상에 들어가야지 했는데 고양이가 없어. 이씨 이거 어떡하지? 근데 내가 방금 전에 말했던 것들을 생각해봐. 명상에 들어가기 전에 고양이를 묶는다거나 어떤 시합에 나가기 전에 유니폼을 턴다거나 이건 뭐야? 이거는 불필요한 거야. 그 시합, 그 명상과는 관련성이 없어. 무관한 거야. 하지만 그냥 그 사람의 그 어떤 사람의 그냥 그 자기 자신만의 그냥 습관화가 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불필요하게 굳어진 거죠. 그냥 그렇게 하나의 루틴이 된 거죠. 루틴. 됐나요? 자, 이어서 이것들은 뭡니까? 다시 한번 암묵적 규칙이라는 건 결국엔 무엇이에요? 암묵적 규칙이란 결국에는
습관. 아니 좀 더 자세히 쓸게요. 불필요하게 굳어진 습관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암묵적 규칙이라고요. 불필요하게 굳어진 습관이야. 됐어? 이게 암묵적 규칙이야. 암묵적 규칙. 됐어? 근데 여러분 우리가 3살 버릇은